이제 하반기에는 백현진 작가의 개인전 담담한 안 담담한 라운지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예전에 작가와 인터뷰하신 경험이 있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글을 쓰시면서 작가에 대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이 있으신지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현진 작가가 저희 전속 네. 작가이고 제가 리에이종으로 지금 함께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제가 아는 작가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있는 상태에서 네. 또는 이제 내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쓸 것 같아서 네. 이 전시 말고 상반기 전시를 제가 하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네. 상반기에 다들 몰려와가지고 전시 맞아요. 개편이 네. 그래가지고 사실 하반기로 이제 미루게 되면서 네. 그러면 새 작가 중에 누구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네. 백현진이 제일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오히려 이면 한번 써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사실 백현진 작가가 지금까지 선보인 것과 굉장히 다른 결의 작업을 이번 전시에서 저는 선보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뭔가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적인 작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번 전시에서는 차분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네. 스스로도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것 같다. 지금 넘어간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작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어서 새로운 관점으로 좀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되었고요. 이제 네. 각을 잡고 인터뷰를 한 적은 없고 네. 그냥 이제 대화를 좀 많이 네. 그래도 해본 편이에요. 예. 얼마나 몇 년이나 담당하셨어요? 저 들어오고 나서 쭉 했으니까 이제 8년 정도 호흡을 맞췄고 저희 갤러리에서는 이제 작가 전시를 2번 열었었죠. 처음에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맞아요. 있었겠어요. 네. 네, 오히려. 네. 사실 저는 백현 작가한테 이 글을 쓴다고 얘기도 안 했고 쓰고 나서도 안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예민미술관에서 네. 보내준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다 올라가고 나서 작가한테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정말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자기는 저한테 이런 면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글을 되게 좋아해 주셔서 자기 본인의 인스타에 또 올리셨더라고요. 그거를. 네. 워낙 또 열려있는 분이기도 하니까 되게 새로운 글쓰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백현진의 심플렉스 단순하고 복잡한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글을 쓰셨는데 여기도 제목이 좀 재밌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뭔가 여운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이신지 약간 이어지는 느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정의를 하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글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묶어줬다가 다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그런 구조로 저는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요. 이 작가 자체가 사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이게 분명히 한 사람인데 이 한 사람이 저렇게도 됐다가 이렇게도 됐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모아졌다가 같이 저렇게 모아졌다가 근데 이 두 사람은 또 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엮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 단순하고도 복잡한 이 작가가 이제 낸 앨범인 이제 심플렉스, 심플과 이제 컴플렉스가 합쳐진 말인데 그 말로 이 작가를 조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복과 어떤 대비라는 굉장히 단순한 법칙을 따르면서도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주목하면서도 이 사람은 이렇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끝나기보다는 이 사람은 이런데 약간 이러고 이제 끝나고 싶은? 이 작가가 이번 전시에 퍼포먼스 작업도 했잖아요. 되게 여러 차례 했던 걸로 아는데 원래 퍼포먼스 작업을 많이 하셨나요? 네, 원래 퍼포먼스는 굉장히 많이 아까 거의 모든 전시에서 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30번의 전시가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한 20번 이상의 전시에서 다 퍼포먼스를 병행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이제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즉흥적으로 와서 이제 하는 퍼포먼스가 있었고 유튜버 이제 연기자 문상훈님을 초청해서 네. 같이 한 퍼포먼스도 있었고 저는 그 문상훈님을 이렇게 퍼포먼스에 초청한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어떤 의미로 초대한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문상훈님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특정성을 활용해서 그 작업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가진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그 이제 문상훈이라는 사람을 퍼포먼스에 참여시켰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문상훈과 함께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가서 본 퍼포먼스였고 일민 전시를 하는 동안 다양한 게스트 퍼포머들을 데리고 와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문상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서 백현진 작가가 이제 공연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협업을 한번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게스트 퍼포먼들의 면면을 보면 뭐 함께 적어
작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이 작가는 절대 남이 자기를 위치 지우기를 하는 것보다 네. 스스로를 위치 지우는 걸 굉장히 잘하는 작가예요. 대중적인 사람들을 그렇게 데리고 와서 조금 더 대중들이 본인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형식에 얼매이지 않고 되게 네. 다양한 걸 시도를 하시네요. 맞습니다. 이 멈추지 않는 에너지의 동력이 뭘까요,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 되게 음악, 미술, 연기, 물론 미술에서 시작됐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하는 과정이 창작자 자신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동력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장벽이나 이런 게 그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말씀하신 그 퍼포먼스까지로도 확장을 했다고 하니 옆에서 보시기에 그의 동력은 뭔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기 위해서. 네, 너무 쉽지만 너무 어려워. 네, 근데 사실은 살다 보면 하기 싫은 것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걸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옆에서 받아요. 자유분방할 것 같고 제 네. 멋대로 살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정말 부지런한 분이셨거든요.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어떤 명상을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매일 산책을 하신다든지 어떤 본인이 생각했을 때 몸에 무리가 온다고 생각했을 때는 단식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열심히 산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뭔가 대충 살기 위해 열심히 사는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어요. 이번 전시에서 노래하시는 퍼포먼스를 봤었는데 그 노래하시는 스타일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온몸으로 표현해내는 느낌인데 이제 음악가 백현진으로서의 정체성이 지금 되게 뚜렷하게 잡혀 있지만 그런 식의 노래 방식이 처음에는 아마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 백현진 자신은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을 잘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보여지기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제가 알기로 연기도 음악도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냥 스스로 본인의 모양대로 발성을 하고 본인의 모양대로 연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트레이닝 받지 않아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든지 발성이라든지 목소리가 분명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해주고 공감을 얻고 공감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배우들이 특정하게 쓰는 발성법이 있잖아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근데 모르죠.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자기만의 스타일로. 개성이 정말 뚜렷하신. 그죠.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나긋한 이미지의 공간적인 리듬과 느긋한 소리의 시간적인 운율을 활용하고 있다고 쓰셨는데 이 표현이 전 좀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이미지가 나긋하고 소리가 느긋하다 이 표현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제 리듬과 운율을 공간적인 것과 시간적인 것으로 대비해서 표현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런 표현을 쓰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백현진이라는 작가를 생각했을 때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는데 그거를 껐다 켰다를 굉장히 잘하는 다양한 역할로 사는데 그 모판? 몸체는 한 사람인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거를 다시 역으로 생각해보면 백현진이라는 몸체가 시간과 공간을 그러니까 느긋하게 걸어나가는 그런 인상을 항상 봤거든요. 그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냥 어떻게 글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그 이미지 또는 그 그림 또는 그 작가가 설치해 놓은 것들은 어떤 미술이라는 물성을 가진 어떤 매체로 이제 공간을 점유하는 것들이고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저는 어떤 그 패턴과 리듬을 느껴서 이제 공간적인 리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시간적인 운율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잖아요. 특히 음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게 반복되든 대비가 되든 그 패턴을 통해서 이제 운율이 생성이 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백현진의 작업을 봤을 때 공간적인 리듬과 시간적인 운율이 있고 그것은 절대 빠른 템포가 아니라 굉장히 느린 템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시를 할 때 퍼포먼스가 없는 와중에도 네. 페인팅이나 또는 조각 설치물 뿐만 네. 아니라 음악을 계속 잔잔하게 틀어놨었거든요. 이미지와 사운드가 같이 공간 안에 있었던 거죠. 제목부터가 담담함, 안 담담함 라운지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네. 가운데 네. 안이라는 맞아요. 글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좀 개인적으로 네. 재밌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글을 쓰실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러니까 쓰시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약간 글자 수를 맞추게 되거나 그런 거 있으시죠? 라임을 맞추게 네, 약간 좀 네. 저도 모르게 약간 막 세 글자, 두 글자, 한 글자 이런 식으로 말고 세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이런 맞아, 식으로 뭐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일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읽다가 지루하지 않으려면 사실 글 안에서도 어떤 리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걸 의도하진 않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습관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치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약간 무슨 내가 래퍼도 아닌데 라임 맞추는 느낌 같이 그런 게 있으시군요. 글을 쓴다는 게 내 생각을 풀어내는 것도 있는데 네. 독자를 염두에 두기도 하잖아요. 읽었을 때 좀 지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는 백현진이라는 작가가 좀 네. 쉽지는 않은 작가거든요. 어렵죠. 네, 어려운 어려워요. 작가예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답을 못 찾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쓰는 글에 그냥 집중을 했었는데 네. 작품집 네. 그거를 좀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되게 많은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면 네. 그리고라고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사람은 절대 정체 지을 수 없는 작가다. 정체를 내가 이제 정의할 수 있는 작가가 아니다. 최소한의 규칙을 네. 내가 되짚을 수는 있어도 네. 이 결과물 발현된 것들에 대해서 이거는 이거다라고 네. 정의를 지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제1 규칙인데 사실 아예 다른 형태도 이 규칙을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가는 그게 근본적인 규칙인 것 같긴 한데 거기에 더해서 뭔가가 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뭔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약간 저한테 좀 어려웠고 그 작품집을 보면서 좀 제가 재밌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읽지 못했거든요. 되게 이미지도 많고 글도 많고 해가지고 그 작품집에서 뭔가 그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웠고. 네. 보통은 작품집이라고 하면 어떤 주제를 묶는다든지 아니면 네. 연대순으로 한다든지 네. 그럴 수 있는데 즉흥적인 이미지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구성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저는 듣긴 했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규칙대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흐름상 자연스러워 보여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강박적인. 그럴 수 있어요. 어떤 패턴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강박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거의 모든 네. 작품에서 이 사람은 되게 자유분방해 보이지만 그 내면은 엄청나게 네. 강박적이고 집착적이고 이중성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그렇죠. 네, 쓰셨던 것 같은데 그런 이중적인 게 공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여기까지 이제 글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고요. 네. 그 이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이마크리틱스로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2편의 글을 쓰셨는데 이 글 쓰는 과정 외에도 저희가 워크숍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마크리틱스 참여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갤러리 업계에서 N년 동안 네. 일을 하다 보니까 관성이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이제 글쓰기가 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전시 서문이라든지 항상 이제 뭔가 짜여진 틀 안에서 이제 쓰는 것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거를 한 번 정도 조금 다시 깨고 싶었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중간에 여러 번의 워크숍을 하면서 결국은 내가 보는 거다. 그러니까 관찰이다.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다.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어떻게 엮어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조금 다시금 되짚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제 갤러리에서 일하면서 글을 쓰시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쓰시는 경우 말고 정말 내가 글을 쓰고 싶다. 뭐 이 작가나 이 작품에 대해서 써야겠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혹시 있으셨다면 어떤 경우가 그랬는지. 그러니까 비주얼 랭귀지랑 버벌 랭귀지는 절대 완전히 합집합이 될 수 없다. 뭔가 교집합 정도는 될 수 있는데 그 교집합 안에서 어쨌든
비주얼 랭귀지를 어떻게 버벌 랭귀지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었어요. 글을 쓰고 싶은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게 너무 확실하게 있는데 이거를 인상으로 남기는 게 아니고 그냥 전시를 보거나 미술품을 봤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인스타에 올릴 때도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시를 보거나 이제 뭐 어떤 순간이 있었을 때 이거를 뭔가 이미지와 이미지 또는 글로 남기고 싶다라고 하면 짧게라도 쓰잖아요, 사실은. 그때 없으세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쓰려고 하다가 포기하는, 그러니까 뭔가 쓰려고 하는데 글이 길어져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 해서 아예 안 쓰고 마는. 맞아, 그러니까, 많죠. 단어들만 생각이 나고 이게 뭐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문장으로 정리되더라도 너무 쓰다 보니까 쓰고 싶은 말이 너무 길어져서 맞아요. 인스타그램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고 맞아요. 그런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적합한 표현을 찾지 못해서 맞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럼 정말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셨던 작품이나 작가가 있으셨나요? 이번에 아모르퍼시픽에서 한 그 전시 엘렘 그린 드라그셋 전시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근데 그 작가가 사실 상업미술 씬에서는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작가인데 저는 그렇게 대규모 전시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대규모 전시를 보게 됐는데 이 작가들의 특징은 어떤 상황 연출을 항상 하거든요. 밖에 엄청나게 큰 투명창으로 이제 된 집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한번 보고 안에 들어가서 보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보는 그 관조와 내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를. 이제 네덜란드에 교환학생을 갔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집에 그 개인 주택의 경우 진짜 큰 창이 있어요. 밖에서도 다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창이 큰 이유가 제가 듣기로는 일조량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네덜란드가 그래서 뭐 어떤 그 햇빛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그런 지점도 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사실 되게 그냥 그거를 밖에서 안 보이게 처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밖에서 보이게 해놓고 그 안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밖을 보는 사람들, 화분에 물 주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사실 개인의 경험과 그게 이제 같이 오버랩이 되면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행위들이 바깥에서 보여지는데 유리창이라는 어떤 그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닌 그래서 그런 지점이 되게 재밌어서 이걸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되게 재밌어요. 또 하나는 그냥 이거는 제가 최근에 미술계에서 조금 느꼈던 게 그 아니카이도 그렇고 이미레도 그렇고 그 테이트 모던 터번홀에서 할 수 있었던 게 현대차 커미션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였는데 이제 작년에 또 이불 선생님이 그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또 그 제네시스 차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커미션을 해서 그 파사드 부분에 굉장히 큰 어떤 조각상을 1년 동안 또 설치를 하는 그런 커미션을 했었어요. 봤던 것 같아요, 뉴스로. 또 하나는 이제 올해인가 작년 말에 또 그 구겐하임이랑 LG에서 같이 하는 그 어워드에 또 김하영 선생님도 그래서 이게 근데 뭔가 그 미술계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어떤 그런 영향력으로 한국 작가들이 뭐 이렇게 된 건지 근데 사실 뭐 생각하기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어떤 기업들의 문화 활동, 문화 진출과 그리고 한국 작가들의 어떤 그 해외에서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어떤 접점들에 대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어서 약간 단편적인 글을 관련해서 또 쓰는 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셨던 말이 있으시다면 뭐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얘기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성하고 나서는 사실 뭐 논문이든 뭐 어디에 이렇게 발표한 글이든 편집 과정에서 이 글의 저희 역할이 끝났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게재되고 나서 한 번도 안 읽었다가 한 3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그 질문지를 보고 내가 이런 표현 했었구나 이 생각을 다시 떠올리면 사실 오면서 다시 읽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제 글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또 면밀히 또 살펴봐 주신 점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의 생각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 시간 얘기 잘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